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시장 역시도 나쁘진 않지만, CPI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서 이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제 이제 새벽에 올빼 방송에서도 한 14포인트 정도 뜨면 매물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오늘 그 3대 시장 모두 상승하게 됐던 배경은 그동안 누차 우리 매매기술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시장에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시장은 6월 CPI가 3% 진입할 것이고 근원 CPI는 5% 이하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요. 즉 어제 근원 CPI가 7% 미만이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5% 이내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7월 금리 인상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이 굉장히 높고 아울러서 9월 금리 동결은 따른 당상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자, 연방정부의 그 차입 비용 이자가 GDP의 3.7%까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금리 시장은 금리 동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암호화폐가 1억 5천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자, IT,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이런 쪽 움직였고 게임과 연료전지, 그다음에 비철금속, 방산기계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수소차 쪽들이 쉬어가고 있고 소비재와 반도체 장비 역시도 쉬는 모습 보였습니다. ETF 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핀테크, 블록체인,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거기다가 이제 통신주가, 통신 섹터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레저와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시장 역시도 연료전지 쪽이라든가 배터리, 그다음에 방산기계,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관련 자 이런 쪽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본도 역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설비 투자를 했을 때 공장 신축비에 대해서 33% 지원하겠다. 정부의 강한 부양책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강세로 상승 마감했어요. 자, 하지만 엔화가 이제 강세 전환되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다소 감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일본 엔화도 엔저를 유지할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니케이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할 만한 모멘텀이 없을 때까지는 박스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 부진, 경기 둔화가 가시적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디폴트 증가 우려가 높았다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부동산 금융 지원을 올 연말에서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여행을 했을 때는 안전을 당부한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미중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차 보조금에 대해서 220조 원을 정부가 강하게 지원 정책을 하면서
전 세계 수출 시장의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 마감했지만 여전히 지표, 경제 지표는 디플레이션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킬 그러한 정부 정책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외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미 금리 역전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노무라증권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증했고요. 이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상승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의 어떤 뱅크런 이후에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지만 72조 원 유동성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매도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될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7월 누적 수출이 15% 감소했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287억 달러까지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 부분 개선이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공매도 측면에서 보면 지난 월요일까지 공매도가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16.5% 감소한 4,300억, 그다음에 기관들 역시도 2,600억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10월 누적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들은 3조 700억, 기관들은 1조 7,500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 6월보다는 공매도 압력은 누구로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수 상승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종목 장세, 박스권에 따른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공매도, 그동안 코스닥에 대해서 공매도가 급증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36%, 기관들은 40% 코스닥에서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기업들 공매도 압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1293원 70원대로 마감했어요. 여객 시장에서도 1290원 92전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환율이 1280원대로 진입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한번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분위기 반영되면서 외국인들 어제 2,700억 코스피 순매수하면서 누적 800억 순매수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들 역시도 순매수했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금양이라든가 이런 배터리 쪽들의 매수 확대되면서 3,207억 최근 들어서 큰 금액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4,889억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금융투자 역시도 1,300억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 보면 4,600억 순매수로 마감했지만 어제 오후 3시 17분에까지 봤을 때 선물 1조 250억까지 매수했던 부분이 마감 무렵에서 4,610억으로 줄었어요. 물론 코스피 부분에서 매수를 마감까지 늘려서 이 부분을 해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 선물에서 마감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반등폭, 저항폭에 오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9% 급증하면서 10조 6천억, 10조 이상 넘어갔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9조 800억이에요. 10조 이상 거래가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모처럼 만에 고객 예탁금도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2.35% 유입되면서 51조 6,700억, 약 1조 5천억 가까이 증가됐죠. 이것은 청약, 필에너지 같은 청약 마무리에 유입됐고요. 특히 CMA 쪽으로는 무려 10.16% 급증하는 모습 보였어요. 68조 3,800억으로 급증하는 모습 보였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2,400억 유출되는 모습이지만 6월 말에 빠져나갔던 자금보다 7월 3, 4, 5 이때 유입된 부분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유동성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가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CMA 쪽으로도 자금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 대기 매수대가 형성됐다. 그렇다면 지수 조정을 받더라도 매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장 초반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화장품과 배터리, 그다음에 의료기기, 연료전지, 방산기계,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해서 시장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 압력 6월달 2조 2천억 순매수했었는데, 어제 그제까지 1조 7천억 가까이 매도해서 매도 압력은 감소했다 어제는 말씀드렸는데 순매수 전환됐어요. 그러면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고, 자, 내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 미국의 CPI 발표될 거. 자, 이 부분 기대치보다 좋게 나와서 지수가 상승하면 거기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그 금리 인상 압력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섹터들은 24일 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와 26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들은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인코스메틱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고,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 코리아 요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이오와 의료기기 쪽이고, 그 다음에 토크노미 코리아가 있어요. 이거는 STO 증권형 토큰이죠. 이 부분 관련주들 봐야 되겠고, 서울 바이오 의료 오픈 콜라보가 개최돼요. 이거 역시도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이런 쪽이 섹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LG그룹의 구강모 회장이 폴란드 경제사절단 참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폴란드 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일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그리고 채팅창에 가나다라님께서는 바로 어제 종목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수익을 봤다 말씀해 주셨고, 이 외에도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또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다냐쌤의 종목으로 포스코 DX가 어제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목 점검 도와주시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필에너지 상장 모멘텀이다. 공모가 상단이 있기 때문에 상장까지는 이슈가 있겠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13,000원대에서 평균가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에너지가 20일 상장하죠. 그러면 20일 전까지는 한 번쯤 신고가 돌파할 수 있겠지만, 상장 후의 주가 급락은 변동성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게 20일에 41만 주 8,170원짜리, 8,750원짜리가
상장돼요. 그럼 20일에 상장되면 이거래일이 앞이면 18일부터 매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익 실현 쪽, 매수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익 쪽으로 실현하는 쪽으로 접근하시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 DX는 어제도 이쪽 스마트 팩토리 관련 법규 통과 이런 의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무인 공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포스코 DX 역시도 코스피 이전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대량 매수했거든요. 일단 지수와 편입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고가를 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확대됐기 때문에 이거는 19,400원을 지켜주면 갈 때까지 가보자. 1차적으로 23,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또 포스코 얘기예요. 오늘 이제 기사 최근 나오는 게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매출 62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것거든요. 배터리 소재 쪽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포스코 DX 말고 포스코 엠텍 계속해서 포스코 엠텍을 우리가 매매 기술 시간에서 이슈 종목으로 언급했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강원 에너지나 제이오 이런 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포스코 엠텍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분봉으로 보면 26,000원에서 오늘 시초가까지 매수하고 손절은 짧게 보겠습니다. 25,500원 손절 기준 보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34,000원에서 35,000원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 포스코 DX로 38%가량의 수익을 내주셨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엠텍 알려주셨고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 라인